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분 늘리기, 수량 늘리기 이전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투자에 눈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돈 나무는 누구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누가 가치 있는 기업을 발견해서 대중이 모두가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소수가 시장이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 그것들을 봐서 모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 작은 씨앗이 옥수수 한 알이 1024개의 알맹이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산이 복리로 이렇게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돈나무 키우는 감각, 결국은 우리는 지혜롭게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 농부한테 이걸 아이디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농부들은 오랫동안 이 노하우가 전수되어 있죠. 도토리 씨앗을 심으면 결국 숙제가 아니라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 축제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매주, 매달 이렇게 저희 CR 인베스트에 추천하는 좋은 종목들을 잘 심고 키워가다 보면 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 자녀들 봐보세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그렇게 친하지 않는 친척집에 가봐요. 그러면 얘가 벌써 중학생 됐어? 이런 말 하죠. 야, 니네 엄마 또 태어나가지고 돌 때 보고 나서 야, 벌써 이렇게 컸니? 이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어때요? 야, 너 벌써 시집 가겠다? 다 컸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부모는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천천히 큰 것 같지만 친척들이 보면 금방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빅토리, VIC 토리, 승리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이 주식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리딩과 방송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원 중에 그 438에 김정희 씨가 계시잖아요. 김정희 씨가 담양에서 사과나무를 지금 심었잖아요. 지금 올해가 4년 차잖아요. 근데 사과나무가 4년 차까지는 크게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근데 왜 견딜 수 있죠? 앞으로 2년이 지나서 6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사과로 인해서 농가에 큰 수입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키워가는 거겠죠.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 사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과나무를 베버리면 그동안의 4년 동안의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치 투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본인이 3년을 키웠는데 안 간다고 해서 그 종목을 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한 종목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0평이 있다면 3,000평은 주종목의 사과를 심고, 그죠? 나머지 평수를 한 5개로 쪼개서 2년 안에, 1년 안에, 3년 안에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걸 심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더 진득하게 사과나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이 방법이 바로 우리가 농경에서 센스 있게 이해해야죠. 5년 뒤에만 갈 종목만 한다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수익할 수 있는 종목도 필요하고 2년 안에 소득이 필요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잘 심어놔야면 그 종목에 리딩하고 있는 선도 세력들이 각자 우상향해서 급등하는 시점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물레방아처럼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충분한 수익을 내준다. 그래서 우리는 100%에서 500%, 많게는 1000% 났을 때 한 종목을 팔게 되면 오르지 않았던 종목, 내 종목 중에서 오히려 내가 매입 단가가 10,000원이었는데 세력들이 기관 조정과 가격 조정시켜서 5,000원까지 밀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 아래쪽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종목이 한 10개 정도를 예를 들면 위에서 한 500% 난 종목을 팔아서 아래로 씨앗을 골고루 심을 수 있다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가치 있는 것을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마음만 먹으면 돼요? 제발 지금 가난하다고 10년 뒤가 가난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본업 10%에서 20%만 조금만 더 잘하면 여러분이 10년이 아니라 8.5년으로 8년으로 단축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때나 열심히 해가지고 400을 벌 때나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추가로 100만 원 정도는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럼 1년이면 1200. 그리고 곱하기 7년 하면 거의 1억 정도는 될 거예요. 배당금도 나오고 복리도 되고 우리가 산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은 치고 나갈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3개월, 6개월 단위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과나무 키우는 농부는 최소 6년에서 9년을 본다. 근데 여러분 그 떼약 같은 그 볕에서 태풍이 왔을 때 그분들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묘목들이 뿌리까지 뽑혀버리면 어때요? 그동안의 농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됐던 헝다 사태가 됐던 어떤 사태가 와서 여러분 마음 안에 태풍과 폭풍이 밀려와도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매도 버튼을 눌러서 그 뿌리만 파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다? 몰빵이면 견디기가 더 힘들 것이고 빚내서 뭐 8%짜리, 12%짜리 대출을 받았다면 견디기가 더 어려울 것이고 또 약관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담보라든지 주식담보대출, 신용 미수 몰빵, 파생 시간이 정해져 있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런 식의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스스로가 어때요?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가 근처를 지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투자하면서 마음고생, 그 다음에 저녁에 잠 못 자고 그리고 근무 중에 자꾸 모니터 보고 MTS나 HS 보는 습관은 일상생활에서도 직장 동료와 당연히 경영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1순위 공고사직 대상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경영주라도 여러분도 똑같은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분 늘리기, 수량 늘리기 이전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투자에 눈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는 뭐다? 교통법규를 알아야 운전할 때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운전만 잘하는 건 잘해. 근데 중앙선을 침범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미래의 목적지를 알고 그 가치 있는 기업을 싸사비빨, 공포와 그 다음에 불안과 시장에서 무관심이 강할 때 그때가 여러분이 박연한테가 돼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미래 먹고 사는 과제, 숙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제적 자유인이라고 하고 일명 이분들을 뭐라고 한다? 돈나무가 충분하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가 CR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러분. 네. 자, 농경. 벼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벼도 이렇게 싹을 틔우고 어린 모가 될 때까지 키워요. 어린 모를 물이 마르지 않게 어때요?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어때요? 누렇게 익은 벼를 우리가 심습니다.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농사에서는 계절별로 딱딱딱 절기가 맞는데요. 투자에서는 절기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그게 차이점입니다. 며칠 전에 상강이 지났거든요. 절기에서 상강은 서리가 이제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리 때를 이제는 수확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서리 때 수확한다고 해서 서리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농사에서는요, 그 절기와 거의 맞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주식시장은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충분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다. 주식의 수익률은 파레토 법칙보다 더 심합니다. 이때 결정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인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걸 맞추려고 하거든요. 이때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아니라 사냥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충분하게 이렇게 밀릴 때 주워 담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시장에 진입할 때 2012년, 2013년도, 2015년도, 2017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단지 어느 시점에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때 들어왔는데 6년 동안을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있다.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카카오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네이버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상장 기업 중에서요.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렇게 급등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 기업들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종목별로의 이런 것들의 기간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되지, 안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왜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갔을 때 은행 창구에 100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그 은행은요, 이 1000명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쓰레빠 끌고 오고요, 어떤 복장을 하고 들어오는 서너 명이 있어요. 이 1000여 명의 은행 수탁 잔고가 2000억이야. 이분들이 합친 돈은 한 50억이야. 결국 은행은 겉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소득은 어디서 발생된다? 핵심 VIP를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 어때요? 여기가 이익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힘이 똑같아요. 주식시장에 1000명이 들어온 것보다 큰 손 3명에서 5명이 매집한 물량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 주가는 누구에 의해서 핸들링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의 존폐는 이분들이 어느 곳으로 옮기냐에 따라서 이 지점장의 실적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종목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치 여기 있는 지점장이 내가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발언권보다는 여기 있는 대주주 2천억 중에 500억이나 1000억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발언권이 더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 들어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이걸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신 농부도 겸손하죠.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뜨거운 햇빛이 왔을 때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노력은 하되 결국 하늘이 자연이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겸손하게 농사를 짓죠. 결국 우리는 본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심고 키워가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자금이 적기 때문에 2,500개를 다 사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2,500개 도토리라고 비유한단 말이에요. 도토리. 그러면 2,500개 도토리 중에서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중에서 30개에서 50개의 이기는 유전자, 빅토리라는 승리의 유전자를 선별해서 씨앗들이 훨씬 많은 소득을 발생될 수 있도록 미래 가치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심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리는 농경에서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골라서 적절한 때 심고 키우는 거죠. CR 인베스트는 이 방법을 추구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참 중요하고요. 돈나무는 사과 농사랑 좀 비슷합니다. 1년, 2년, 3년, 4년은 남들이 보기에 왜 바보처럼 저렇게 저걸 심고 땀만 흘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년, 7년, 8년, 10년이 되어가게 되면 일명 대학나무가 되어 그 집안에 큰 자산을 일으켜주는 중요한 돈나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지금 우리의 이 물가, 인플레이션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중요한 대안이 바로 빅토리, 우리가 심는 이 빅토리라는 기업들이 결국 실물 자산을 가치를 올려주는 중요한 여러분에게 1등 공신이 될 거라는 점 알아두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